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인형 리페인터라는 직업에서 제페토 크리에이터라는 신종 직업으로 전직을 하게 됐던 결정적 계기라든지 지금 일에 만족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.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직업에 불만족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이 제페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셔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해가지고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오늘은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 경험을 공유하려고 왔어요. 먼저 제가 기존 직업에서 느꼈던 아쉬운 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2021년 올해 초까지 인형 리투와 리페인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사실은 이게 일종의 핸드메이드 작업을 하는 작가이고 그 과정을 공유하는 일이었다 보니까 핸드메이드라는 작업의 특성에 대한 좀 회의감이 컸어요. 그게 뭐냐면 일단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실도 대여를 해야 하고 플러스로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그 재료가 심지어 너무 몸에 안 좋은 그런 휘발성 물질을 다뤘고 또 너무 많은 재료가 소비가 됐어요. 하나를 만드는데 붓 하나를 새로 사고 또 많은 라카라든지 이런 유해 물질들을 사용하고 특히 내가 이거를 몇 주 동안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단 한 분의 고객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. 이 작업 과정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보상 문제였겠죠. 보상이라 하면 당연히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컸을 테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결과물이 너무 부족한 점이 아쉬웠어요. 그러니까 결과물이라 하면 제가 만들어내는 작업물의 양, 작품의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. 이게 하나를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 직업에 뭔가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당장 이 직업을 바꾼다든지 그만두는 게 사실은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. 저도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계속 꾸역꾸역 기존 일을 해나가던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제 내면의 변화 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이제 작업실에서 열심히 인형 얼굴을 그리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어라? 나 이거 방탄소년단 인형 리페인팅으로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. 7명 얼굴을 다 그릴 수가 있고 의상부터 헤어 제작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그거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공유한 사람 물론 당연히 검증 불가능하고 팩트 체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게 일종의 저한테는 좀 엄청 큰 깨달음이 됐던 것 같아요. 그게 그 전에 아무리 내가 돈을 못 벌고 건강이 상할 때도 계속 그래도 이거 해야지 내가 잘하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라면서 질질 끌어오던 일을 그 깨달음 하나에 나 할 만큼 했다. 이제 미련이 없다. 잘 이 일을 보내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의 그날부로 그냥 리페인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. 거기까지가 제가 리페인팅이라는 직업을 그만둘 수 있었던 계기에 해당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만뒀다고 끝은 아니잖아요. 다음 직업에 대해서 이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당연히 그만두기 좀 몇 달 전부터 일어났던 어떤 점진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제가 리페인팅을 그만둔 거는 한 올해 초 한 3월 정도까지였다면 다음 직업에 대해서 모색한 거는 한 작년 하반기부터예요.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막 건강이 나빠지면 또 작업물의 양이 줄고 작업물의 양이 주니까 보상도 적어지고 그런 이 악순환의 굴레에 혼자 빠져가지고 일종의 슬럼프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.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작년 초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계속 구독자가 빠질 정도로 굉장히 좀 어떤 침체기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나를 구제할 건 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거의 생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자기계발서라든지 사업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되게 많이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. 거기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어떤 포지션에 위치하는지를 좀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. 이런 핸드메이드 일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를 진짜 아티스트처럼 굉장히 높은 가격을 매겨서 팔 게 아니라면 애초에 이거는 사실은 성공하기 힘든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핸드메이드 하시는
분들은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의 특성이 좀 그랬다는 거죠. 아무래도 형성된 가격대가 있고 만들어내야 되는 작업량이 정해져 있는데 제 손은 너무 느리고 그러니까 저랑 안 맞았던 거죠. 그래서 이게 아니고 좀 더 불특정 다수에게,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무제한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아보자 라는 거를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. 제가 하던 일은 소모적인 일이라고 했었잖아요. 그럼 이 소모적인 일에 반대되는 일은 뭘까? 아무것도 소모하지 않고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고 내가 어떤 걸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걸 생각해보다가 찾은 게 이제 가상세계, 3D 모델링 쪽이었던 거예요. 사실은 3D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제가 관심이 있었어요. 2019년에도 이미 이제 디지털 스커팅이라고 해서 약간 좀 실사 베이스의 그런 조각을 하는 거를 배웠었고 그거랑 이제 비슷하지만 다른 게 이 모델링 파트인데 이 스킬을 내가 배워야겠다라는 그 필요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리페인팅 일이 급하니까 차일피일 미뤄왔던 거지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책을 읽고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3D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쯤에 또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제가 주식 방송을 보기 시작했어요. 뭐 엄청난 주식 투자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디에 모이는지 이런 걸 알아야 내가 다음 아이템을 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그 주식 방송에서 항상 그 메타버스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. 이 메타버스가 뭐냐 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원했던 그림이 거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. 가상 세계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중개해주는 이제 플랫폼 같은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원하던 그런 무제한의 사람에게 뭔가를 판매하는데 돈이 들지 않아. 한 개를 팔든 만 개를 팔든 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.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얘기가 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제페토라는 국내의 어플인 거예요. 제페토 사실 제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. 출시됐을 때부터 작년에 한번 플레이를 해봤어요. 근데 제가 새로 알게 된 정보는 그 주식 방송에서 말하기를 제페토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.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아이템을 판매할 수가 있대. 그 정보를 듣고 제가 너무 솔깃해가지고 찾아봤더니 템 판매 말고도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제가 하던 이 인형 커스텀이라는 일과 너무 유사한 게 많은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페토 내 템플릿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냥 인형 옷 패턴 작업하는 그냥 그대로예요. 완전 100% 일치하고 또 뭐 리터칭 분야는 당연히 제가 하던 리페인팅을 사용하면 정말 쉽게 할 수 있고 영상 만드는 건 유튜브 영상 했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3D 모델링이 남았는데 3D 모델링은 원래 배우고 싶었던 거니까 제페토 크리에이터로 돈 벌려면은 모델링 배워야 되니까 이 기회에 한번 제대로 배우자라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주식 방송을 통해서 제페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때쯤에 이제 이것저것 해보고 올렸던 영상이 이거예요. 이 영상. 근데 이게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제페토 언제 시작했어요? 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이 영상 올렸을 때쯤에 시작한 걸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럴만한 게 제목이 전직했어요. 그러니까 이때 얘가 시작했구나 3월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때는 이미 이제 인형 채널로서의 좀 성격을 많이 버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찾으려고 이제 하나 이런 게 이때 재밌대. 근데 이거 인형이랑 되게 닮은 점이 많대라고 그냥 올렸던 거고 뭐 되게 본격적으로 제페토 크리에이터를 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. 그냥 별 생각 없이 올린 영상이었고 그랬던 만큼 그 영상 하나로 구독자랑 이런 게 엄청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죠. 그때쯤에는 이제 이미 내가 뭔가 3D로 뭐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라서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3D 모델링 학원을 다녔어요. 그래서 학원을 몇 달 다니고 있던 와중에 진짜 웃긴 게 그 영상이 뒤늦게 몇 달 만에 검색 알고리즘을 탄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막 10,000뷰가 넘더니 제페토 크리에이터 제의도 오고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. 제가 기존 직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책을 읽고 방송을 보고 했던 거는 제 의지로 한 거였지만 사실 제페토 크리에이터가 된 거는 제가 뭘 잘해서라기보다는
시대가 변화했고 제가 그 흐름에 이렇게 휩쓸려간 느낌이에요.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만 해도 이게 갑자기 뒤늦게 몇 달 뒤에 막 10,000뷰가 넘을지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 영상으로 인해서 어떤 기회가 들어올지도 몰랐고 순전히 이거는 이제 좀 그냥 시대의 덕을 봤다?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닐 동안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모델러로 취업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회사에 다니는 것까지.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영상이 반응이 좋은 걸 느끼고 한번 이 기회를 잡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회사원이 아니고 내가 이 크리에이터라는 형태의 직업을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. 지금까지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앞에서 그 전 직업을 잘 보내줬기 때문에 뭔가 그때 미련 없이 되게 털어내고 나서 오히려 새로운 걸 추진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. 한 6, 7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.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. 그때 이제 아이템 만들기 시작해서 첫 아이템 출시가 8월 초에 되었고 또 8월에 제가 제페토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멘토링 프로그램에 학생으로 참여했어요. 거기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거, 그 제페토 내에서 공유되는 그 특유의 숏폼 컨텐츠가 있어요. 그런 형식을 만드는 것도 배웠고 그 8월에 되게 많이 좀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. 8월부터는 되게 헤비 유저가 되어서 제페토를 이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고 그때쯤에 또 팔로워가 많이 늘었어요. 열심히 할 때. 그래서 제가 이 파트너 영상 올릴 때에도 44명이라고 했잖아요. 팔로워가. 그때 이후로 그게 7월인가 그랬는데 8월에 활동 열심히 하면서 벌써 한 5,000명대로 팔로워가 늘어난 거죠. 그래서 그런 성과도 있었고 이런 변화가 진짜 불과 몇 개월 만에 막 정신없이 일어난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냐면은 제가 처음에 제페토 크리에이터를 시작했을 때 예상했던 그런 그림에서 꽤 많이 벗어나는 되게 다양한 영역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먼저 뭐 아이템 만들고 영상 만드는 거, 그다음에 뭐 리터칭 하는 것까지는 앞에서 제가 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그거 말고 이게 희한한 게 제가 제페토 내에서 가지는 그런 인지도에 보다 오히려 제페토 외적으로,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라보실 때 제 제페토 하는 애래 이런 식으로 유명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. 그래서 인터뷰라든지 어떤 강연 요청 같은 걸 많이 받고 있어요. 아마도 이게 물론 제페토를 초창기부터 시작하셨던 그런 핵심 인물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완전히 오프라인 베이스의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온라인 베이스의 어떤 가상세계에서 옮겨와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. 또 얼마 전에 제가 의뢰를 받아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맵부 제작을 해서 지금 출시가 된 상태예요.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웃긴 게 제가 그 제페토 내에서 웹 제작을 한 경험이 없어요. 그런데 그냥 제가 제페토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제안을 받았고 또 진짜 때마침 제가 학원에서 배웠던 게 배경 모델링이었어요. 캐릭터 모델링이 아니고. 그러니까 나 배경 모델링 배웠으니까 왠지 이거 빌드잇이라는 프로그램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와 신나게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했고 막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세요.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클래스 101에서 제페토 크리에이터를 주제로 한 강의도 제가 열게 되었어요. 이런 것도 정말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자세히 막 말씀드릴 순 없지만 되게 막 신기한 그런 제안들도 많이 받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제페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직업이 아직도 초창기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? 아직도 이 직업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제가 하던 핸드메이드 직업은 너무 소모적이고 환경 파괴적이라서 머지않아서 어떤 규제를 받고 사라질 것 같은 직업이라고 느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. 그런데 반면에 여기 메타버스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고 제가 뭔가 모든 영상에서마다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페토 크리에이터가 많이들 이제 아이템을 판매하는 걸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사실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고 지금 아마 그냥 공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이템 판매라서 좀 많이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팔로워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광고처럼
기업의 이제 제품을 홍보해주는 대가로 사례비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협회에서 맵을 만들었는데 그 맵을 이제 플레이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든지 잼라이브를 통해서 잼을 내가 진짜 스트리머처럼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.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확장이 되고 있어요. 그리고 제 생각에는 빌드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맵 제작을 하는 건 자체는 돈이 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. 하지만 로블록스의 그런 사례만 생각해봐도 거기서는 맵 하나하나가 어떤 작은 게임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제는 유저가 맵을 제작한다는 게 어떤 게임을 제작하는 거고 그 게임 내부에서 또 소득을 창출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쉽게 생각해서 맵 내에 광고판을 심고 그 광고판을 대여하는 비용을 받을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체적인 그 수익의 파이도 커질 거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아이템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 일단은 영향력을 키워야죠. 그 안에서 인플루언서가 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.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제페토 크리에이터 관심 있으시다면 계정 만들고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정보가 생기면 공유하러 나타날게요. 안녕. 제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템플릿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양산형 아이템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. 그 와중에서 조금은 나만의 유니크한 디자인이 들어간 아이템을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드로잉 기법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에요. 인형 리페인터로 쌓았던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녹여내서 아이템에 드로잉을 집어넣는 방법, 그리고 또 따로 떼서 리터칭 파트를 하나 다룰 거고요. 그리고 내가 아이템을 만들었으면 이제 홍보를 잘 해야 하잖아요. 홍보 영상을 만드는 것까지 풀코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, 템플릿 아이템만 만들면은 수익 출금 기준 5,000잼을 채울 때까지 좀 오래 걸리실 수가 있어요. 제가 직접 모델링한 3D 아이템 파일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. 지금은 예약 구매의 판매 페이지라서 많이 올라가 있진 않은데 제가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더 많이 추가할 예정이고요. 그걸 가지고 이제 텍스처링을 해서 본인의 아이템으로 등록해서 판매를 하시면 본전을 아마 뽑고 남으실 거예요. 그래서 아직 얼리버드 기간이라서 가장 저렴할 때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